50대, 60대도 왕성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니까. 저는 이게 혁신적 경제의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오사 면허증 딴 내 친구도 공부 안 해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건물을 살까? 이 더러운 놈들이 전부 다 건물 주인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의사가 왜 건물을 사는 건물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바보등 치나요? 의사면 의사 노릇을 잘해야지. 그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그래. 내가 그랬다. 40대 전후의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래. 50 넘어간 의사에게는 가지 마세요. 내가 그래. 왜? 내가 아니까 공부 안 하는 거. 근데 의학 기술은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놈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공부를 안 해버리니까. 물론 대학병원은 예외입니다. 대학병원은 그럼 학교 쫓겨나요. 근데 개업한 의사들, 일반 병원 의사들은 대부분 옛날 지식으로 버텨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요? 40대 전후의 의사가. 왜냐면 전문의 따고 난 다음에 한 5년쯤 지난 의사가 최고입니다. 전문의 따고 나면 이제 경험이 좀 부실하잖아요. 한 5년쯤 경험 쌓고 나면 그때가 최고거든요. 보통 제가 수술 받을 일이 있으면 제 후배 스태프들 중에 실제로 저는 40살 초반의 의사에게 제가 집도하라고. 저 나이 많은 내 친구들이 절대 안 갑니다. 내 걔네들 수준은 아는데. 옛날에는 수준이 높았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요, 이게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 이게 바로 적극적 복지예요. 국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적극적 복지가 안 되는가 하면요, 국가가 이 밑바탕을 안 깔아주니까 그래요. 저거 잘못 시도하다가요, 인생 이모작 잘못 시도하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쫄딱 망하고요, 애들 뒷바닥에 나앉아요. 국가가 저 기반 안 닦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계층의 이동성을 정대시켜줘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오래된 기술이고 낡은 기술이고 내 능력으로는 지금 창의성이 떨어졌다 싶으면 또 새로운 분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끊임없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공정한 경제인데요. 이게 바로 경제의 민주화입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도전자들이 도전을 하려고 하면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저 SK라고 있죠. 그룹이잖아요. 삼성도 그룹이죠. 롯데 그룹이죠. 이게 계열사가 대충 한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한 그룹당 계열사가 대체적으로 60개에서 80개가 됩니다. 그 계열사가 뭐 하는 내용 한번 따져보면요. 신라 호텔이죠. 저 삼성 계열사죠. 호텔. 그 다음에 제일기획. 저 홍보 업체. 그죠? 삼성 계열이죠. 그리고 뭐 파리바게뜨도 있죠. 빵집도 있습니다. 그죠? 뭐 리조트, 뭐 베리벨로 먹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저끼리 서로 몰아주고 도와주고 땡겨주고, 그 제일기획사는 절대 안 망해요. 그 60개 70개 되는 그룹에서만 물량을 몰아줘도 그게 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광고 대행업체가 벤처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저끼리 다 납품해가 나눠먹기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지난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올라간 중견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지난 30년 동안에 저 톱으로 올라선 기업들의 거의 70%는 신생 도전자들이 올라선 겁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기업, 할아버지 기업이에요, 전부 다. 딱 하나 있는 게 게임 산업입니다. 왜? 재벌 대기업이 게임 산업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그것만 빈틈이 있으니까. 게임 산업만 지금 벤처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가지고, 여러분 텔레비 밤에 켜보세요. 너무 게임들이 이렇게 많은지, 온 국민을 게임 중독자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제가 게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이 우리나라의 기업 생태계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민주화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경제 자유화만 있었지, 저 자유화에서는 불공정과 패권과 특권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걸 우리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경제 민주화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혁신 경제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혁신 성장이죠. 그럼 저게 성과가 잘 안 나타나요. 답답해요, 지금 저도. 그런데 혁신적 성장이 나타나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경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야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서만 일어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삶의, 직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빠마 하는 저 아주머니들도 이제 빠마 아줌마가 아니라 헤어 디자인으로 혁신해야 돼요.
한식당도 이제는 옛날식 한식당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식당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이런 게 다 혁신이거든요. 그거는 그 일이 하고 싶어서 그 일을 뛰어든 사람들이 나야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혁신인데 우리는 이 기반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혁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R&D를 하고 뭐 무인 자동차라든지 로봇 산업이나 좀 AI 이런 쪽으로 규제를 풀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물론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전체 혁신 경제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라고 누가 따져서 물어보면 저 사람은 대체로 사기꾼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저 프레임은요 허구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는 언제만 작동하는 프레임인가 하면요 국민 소득이 5,000불 미만인 나라, 그래서 소위 말해 underdeveloped country, underdeveloped 미개발, 한마디로 후진국이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주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 나라들에서는요 진짜로 성장이냐 분배냐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분배할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자본을 형성해야 됩니다. 공장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박정희 패러다임이 저런 겁니다. 박정희 때는 심지어는 어머니들 머리카락까지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애들 그리고 코 묻은 돈 10원짜리 전부 다 저축하게 해가지고 그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정부가 뭐 했습니까? 공장 짓는 데 썼거든요. 자본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 시대는 그래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말이죠.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사람이 먼저다 그러잖아요. 진짜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자본은 넘쳐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10대 재벌 기업들의 금고에 570조 원. 우리나라 작년 GDP가 1,700조 원이었는데요. 그게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 10대 재벌 기업의 금고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지금 자본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투자를 안 할까요? 투자가 안 되고 지금 금고에 잠자고 있잖아요. 선생님 돈은 돌아야 돼요. 금고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돌아야 되잖아요. 돌아야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금고에 가만히 처박혀 있어. 왜 그러냐?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투자할 데가 없는 거 맞아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생산의 주체인데 사람이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소비의 주체인데 사람이 소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장이냐 분배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소득 한 10,000불 정도를 넘어서는 나라에서는 저기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과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 경제와 복지는 이퀄이에요. 이퀄, 같다. 경제와 복지는 하나다. 제가 이거를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는데요. 최근에 아주 기쁜 걸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하고 지난주에 그거야 아마 정수기, 박주민의 정수기 여러분 아시죠? 팟캐스트. 네. 그 정수기 녹음한다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정부에 업무 보고한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와 이게요 이렇게 됐어요. 경제 이퀄 복지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세상에 저는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영민한 그 정부 관료들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제 캐치를 했습니다. 경제가 복지고 복지가 경제인 거예요. 이제 경제와 복지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거죠. 국민소득이 한 10,000불 이상 넘어가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경제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7년에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가 경제냐 복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저 선택에 그걸 강요당했을 때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분이 아주 교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파이가 있습니다. 파이가 작아요. 이걸 나눠서 먹어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그러죠. 자 그럼 제가 이 파이를 크게 키워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눠 먹읍시다. 선성장 후분배죠. 이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온 국민이 이게 다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지켜야죠.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이가 커졌습니까? 안 커졌습니까? 안 커졌어요. 이거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 없이 성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걸만 확실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성장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적성에 맞고 온 국민이죠. 적성에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런 걸 우리가 적극적 자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소극적 자유라고 하면 누구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국가 권력이나 어떤 낡은 관습이나 어떤 종교적 억압이나 이런 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소극적 자유인데 적극적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보장 안 되면 이건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완전히 개헌이 된다면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헌법 속에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 국민들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저게 자아가 실현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자기 직업이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의사를 천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의사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이 의사가 못 되게 방해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를 합니다. 수학 못하면 의사가 못 되게 만들어놨어요. 수학하고 의사 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희한하게 그런 룰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대체로 가난하면